한 번 망가지면 돌이킬 수 없다. 이곳이 건강하지 않으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질병의 원인, 전신 건강을 위협하는 오늘의 주제. 이 하나가 중형차 한 대 값입니다. 우리 치아는 항상 뭔가를 먹고 뭔가 방심하는 사이 매일매일 무너지고 있는 치아 건강. 망가지고 마모되고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그자바그자 씹어먹는 걸 좋아해요. 오른쪽으로만 씹었어요. 그런 게 반복된다고 하면 악관절에 문제가 생기면서 비대칭이 오고요. 전신 불균형과 관절 통증의 주범, 안면 비대칭. 과연 우리의 비대칭은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요. 왼쪽으로 몸신 가족의 관절뼈가 안면 비대칭 좀 더 튀어나온 상태는? 상황이고 관리를 잘하게 되면 100세까지 치아를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입안의 보석, 치아 건강의 모든 것. 오, 아이고야. 나는 몸신이다에서 확인하세요.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는지요? 저희들은 더욱 건강한, 나날이 건강해지는 대한민국을 꿈꾸면서 오늘 나는 몸신이다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분들이 나오시면 자동으로 저희 프로그램이 특집이 됩니다. 최홍림 씨 그리고 권진영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최홍림 씨 요즘 방송 많이 하시네요. 요즘 들어 부쩍.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몸신 100회 나가고 나서 그래요. 여기저기서 불러주시는데 네. 깜짝 놀랐습니다. 권진영 씨 목소리도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지성과 미모의 샘플 권진영. 야야야. 방송을 그런 식으로 하니. 아니,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이제 여장을 한 3시간 정도 합니다. 예. 지금 3시간 화장하고 온 거예요. 아, 그래요? 투자 대비 티가 많이 안 나나요? 예. 진짜 결혼하고 나니까 역시 여자는 결혼해야 돼요. 그럼요. 그렇죠? 정말 예. 이뻐. 아까 전에 딱 들어오니까 선배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난 너 신인 때 진짜 네 걱정 많이 했다. 정말 많이 했어. 예, 예. 나는 몸신이다. 매회 특집과 같은 시간. 오늘은 정말 쏠쏠한 정보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몸신 주제 바로 이건데요. 자,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면은 얼른 떠오르는 주제가 있으시죠. 이곳이 건강하지 않으면 놀랍게도 각종 암, 심장병, 폐질환 그리고 당뇨에 이를 위험이 아주 현격하게 높아집니다. 그중에서도 유방암은요. 무려 11배나 높아진다. 와, 진짜. 예, 이것의 건강이 나빠지는데 그 유방암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지금 놀라운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췌장암, 신장암, 폐암이 올 확률은 30에서 50%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 가장 두려워하시는 질환 가운데 하나가 내가 혹시 치매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위의 건강이 나빠지면 치매가 올 확률 무려 3배나 높아집니다. 진짜요? 왜 그런지 저희가 잠시 후에 하나하나 확인을 해볼 텐데 이것은 우리 몸을 바로 서게 하는 관절의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무너지면 안면 비대칭이 오고 전신의 관절 통증도 옵니다. 자, 오복 중에 하나. 여러분 짐작하시는 바로 주제가 이렇게 어려운 힘든 문제들을 야기한다고 하는데요. 자, 확인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몸신 주제입니다. 치아 건강을 지켜라. 잡았어요. 사실은 치아 건강 그러면은 잘 못 씹으니까 영양이 부족해서 조금 힘들고 건강이 흐트러지겠다 이런 생각은 해봤지만 이렇게 암이니 치매까지는 연결을 못 해봤잖아요. 지금 치매 얘기하시니까 생각이 나는 저희 어머님이 치매셨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윗몸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치아가 너무 안 좋았었어요. 근데 지금 들으니까 또 아까 그러셨죠. 제가 신장이 안 좋잖아요. 근데 이 치아가 안 좋으면 신장 걸릴 확률이 30에서 50%라고 그러는데 혹시 치아도 안 좋아요? 저 치아 안 좋죠. 우리 집안이 윗몸이 안 좋아요. 야, 근데 말이죠. 도대체가 왜 치아가 가장 제가 신경을 쓰고 있는 심장병하고 관계가 있는지 이거 알아봐야 됩니다, 오늘. 이거 알아봐야 됩니다, 오늘. 네, 오늘 알아보자고요. 예, 또 무섭게 쳐다보자. 또 무섭게 쳐다보자. 쥐가 더 무섭구나.
그러면 저희가 바로 주치의를 모시고 이 주제 또 지금 나온 이야기들 한번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불러볼까요? 나와주세요. 치아 관리만 잘해도 전신 건강을 지킬 수 있다. 귀한 내 치아, 100세까지 유지할 수 있는 올바른 치아 건강법을 알려주겠다. 오늘의 주치, 치과 의사 김영규. 저기 시청자 여러분께 직접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치과 의사 김영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나는 몸신이다. 저는 패널이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뭐 이런 쪽으로 섭외될 줄 알았는데 주치의로 와서 제가 여러분께 오늘 명확하게 치아 건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 겁니다. 네. 자, 우리. 나 갑자기 자, 우리 하는데 갑자기 죄송합니다, 부인. 아닙니다. 네. 정말 오늘 우리 살살 다뤄주십시오. 그럼요,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에는 이 치과가 현실에 존재하는 가장 공포스러운 공간, 그러니까 가장 지옥과도 같은 곳이 이 치과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치료 자체가 아프기도 하고 또 비용도 들고 그러니까 아파도 치과에 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 때문에 병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치아 건강이 참 중요한데 아무리 뭔가 잘생긴 사람이나 멀쩡한 사람이 와도 치아가 좀 못생기면 좀 이상해 보입니다. 네. 그걸 제가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여하튼 간에 혹시 2016년도 치과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다. 이러면 손 들어 보십시오. 계시고. 장난 간 적 없다. 계시고. 네. 예. 우리 이렇게. 또 몸신 가족 가운데는 치과에 한 번도 안 가요? 안 갔죠. 안 가셨고요. 아유. 저도 한 번도 안 갔어요. 안 가셨군요. 네. 진짜? 2016년은 이상하게 한 번도 못 갔어요. 이렇게 치과에는 검진은 공포의 장소가 아니라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은 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네. 무섭기 때문에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께 치과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요,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주변에 제 친구 중에도 임플란트를 하거나 뭐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빠르네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이 치아를 50년도 건강하게 쓰기가 쉽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사실 좀 있거든요. 영구치라는 치아가 올라오는 것이 만 6세부터 올라옵니다. 만 6세 동안 평생 동안 사용하게 되는데요. 관리를 잘하지 못하게 되면 정말 빨리 빠지게 되지만 관리를 잘하게 되면 100세까지 치아를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100세까지 치아를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 분이 네. 저희 집에 저희 엄마 아버지가요. 그래요? 하나도 임플란트 아직 없어요. 네네. 우리 엄마는 우와. 아주 노래처럼 해요. 예, 치과는 아프자 빨리 가라. 화장실은 조금 참았다가도 괜찮지만 치과는 정말 엄마 늘 하는 거고요.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 엄마가 참 고맙다 그죠. 다른 병도 없이 그렇죠. 이 관리 잘하셔서 네. 건강하시거든요. 아직도 소리가 너무 커서 좀 듣기 싫을 뿐이지. 그래요? 네. 건강하시니까. 건강하세요. 네. 이가 건강하시니까 네, 건강하시더라. 잘 드시고 그럼요. 그냥 늘 기분 좋고 그냥 잘 주무시고. 저는 네. 의사 선생님 그러다 최홍림 씨는 선천적으로 잇몸이 참 안 좋아요. 그 잇몸이. 잇몸이 잇몸이.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피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렇군요. 피가 많이 나고. 네네. 그러다 보면 이 오른쪽 위인니가 하나가 이게 자꾸만 이렇게 내려가고 길어지고. 그래서 흔들리고. 치료를 가면 이빨을 이렇게 다물면 안 맞잖아요. 예. 이빨을 이렇게 다물면 안 맞잖아요. 예. 이가. 이를 이가. 이를 예, 예. 아니 왜냐하면 동물한테는 저희가 이빨이라고 네, 하지 그렇죠. 뭐. 최영림 씨가 약간 동물성이어가지고. 최영림 씨가 약간 동물성이어가지고. 네, 동물성이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나 같은 선배가 어디 있니? 아니, 그걸 계속 들어주세요. 잠깐만 들으세요. 이게 잠깐 갈아주시고 그랬는데 결국은 너무 힘들어서 이걸 뽑았어요. 뽑으니까 이렇게 요 양쪽 치아를 이를 걸어서. 해가지고 그렇죠. 걸어서 네. 지금 낀 거예요. 이 세 개를. 진짜 티가 안 나요. 세 개를 꼈는데 네. 이게 이제 다른 것들 이렇게
이 사이사이가 이렇게 빵꾸한 이게 구멍. 이거 현란합니다. 말씀을 다시 해주세요. 들고 계시죠. 예. 이 사이가 사이가 구멍이 나서 시원한데 예. 이놈의 위에는 이가 세 개가 붙어가지고 구멍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되게 그 거기까지만 하셔도 아, 돼요. 네. 숨 쉬시고요. 예. 권진영 씨는 입이 예. 이쪽이 잘 보이잖아요, 또. 아니 왜 얼굴 지적을 하세요? 그냥 저 입만 아파요. 그래요. 아니고요. 아니 이뻐졌다고 해가지고요. 아니 쉬워. 일단 입이 시원하게 생겼을 거지. 예. 아우, 제가 욱해서 죄송합니다. 네. 일단 저는 뭐 얼음 같은 것도 좀 아그작아그작 씹어먹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이쪽이 신경치료를 받았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진짜 아프죠. 치료, 예. 신경치료 받는데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 들어보니까 뭐 100세까지도 유지만 잘하면 관리만 잘하면 잘 쓸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인가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유지하느냐. 예를 들어 아무리 잘 닦아도 네. 말씀하신 것처럼 딱딱한 음식이나 얼음을 깨먹는 걸 네. 좋아한다. 아그작아그작. 아그작. 그거는 한마디로 네. 치아를 한번 부셔보겠다. 치아를 한번 부셔보겠다. 라고 한번 알려주는 거죠. 왜냐하면 치아는 아주 독특하게도 우리 신체에서 재생되지 않는 구조물입니다. 재생되지 않는 구조물입니다. 명품 보석이 뿅 하고 치아에 입안에 올라온 다음에 평생 동안 망가지는 겁니다. 평생 동안 망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명품 시계라든가 명품 핸드백을 사서 정말 금이야 옥이야 요걸 정말 잘 갖고 다녀도 1년이나 2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막 상처가 나 있죠.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잘 보호를 해도 상처가 나는데 우리 치아는 항상 뭔가를 먹고 뭔가 씹고 뭔가 으깨 먹고 말하고 부딪히고 이를 갈고 이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치아는 망가지고 마모되고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이 참 중요하죠. 야, 근데 명품이라고 하니까 확 오네요. 돈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이 하나의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이요? 이 하나가 얼마나 이 하나 부러뜨리면은 합의 보는데 한 300만 원 정도 한 하는 거예요. 300, 500만 원? 300, 500만 원. 네. 이 하나가 보통 치과 선생님들의 통계에 따르면 중형차 한 대 값입니다. 3천만 원 정도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28개 곱하기 3천만 원 해보시면 얼마가 나올 거예요? 48에 59, 6. 입안을 다 해결이 안 되면 8억 4천만 원. 아, 대단하죠, 이거. 치아를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근데요, 이제 저는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쭉 얘기해 온 동안에 네. 머릿속을 계속 지배하고 있는 생각이 치아 건강이 안 좋아지면 암, 치매 이런 것들이 확률이 높아진다. 이게 지금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그런 연관성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이 많은 분들이 이 관련이 있나?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요. 하실 텐데 모든 것은 세균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세균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치나 잇몸 질환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바로 세균인데요. 구강 내 세균 혹시 여러분 눈으로 세균을 보신 적 있습니까? 보고 싶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균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자, 뭐야? 지금 보이는 세균. 이게 정상적인 입속 세균. 네, 많아 보이죠? 많아요.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세균이 바로 정상적인 사람들의 입안에 있는 세균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700여 종의 세균이 약 2억 마리 살고 있습니다. 2억 마리 살고 있습니다. 지금 2억 마리가 우리 함께 하는 겁니다, 지금. 네. 우리 입안에 그런 세균들이 함께 있는 거죠. 아니 정상적인 세균이 2억 마리라도 놀랄 텐데 네. 그럼 뭐 많아서 그것 때문에 뭐 치매도 오고 이렇게 심장도 나빠지고 그럴 정도면 그런 사람은 입에다 얼마나 세균을 사육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저희가 치주 질환이 있으면 이렇게 된다. 이런 화면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질환? 자, 잇몸 질환이 있고 징글징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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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도 달라요. 모양도 다르고 다릅니다. 바쁘고 네. 킬백좀 자랐어, 많이 자랐어 입안에서. 이렇게 안에 세균들이? 네, 활발하게 활동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염증 물질을 이 세균들이 분비하게 되는데 이런 물질들이 우리 몸을 타고 다니면서
우리 몸에서 발생한 암세포가 있다고 하면 그 암세포의 증식을 높여주게 됩니다. 암세포의 증식을 높여주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히려 도와주는 것인데요. 네. 미국 하버드에서 잇몸병이 있는 환자분들 5만 명을 18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암의 발병률이 전체 14%가 증가를 했고요. 특히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11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또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이 세균 31가지 중에 26가지가 입안에서 발견된 세균과 일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잇몸 질환, 치주 질환이 있을 때 무조건 암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네. 한마디로 연관성이 발견된 높다. 것이죠. 환자 5만 명을 18년간 추적 그렇죠. 조사했다면 이건 정말 신뢰할 만한 네, 그런 맞습니다. 조사 네. 결과인 거죠. 놀랍습니다. 뿐만 아니죠.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잇몸 질환이라는 거는 잇몸, 그 치아를 감싸고 있는 잇몸에 염증이 생긴 건데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이가 흔들거리니까 잘 씹지를 못하거든요. 못 씹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 못 씹는 걸로 음식을 못 먹는 정도가 아니라 뇌 자극이 줄기 때문에 이 치매 위험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약 3배 정도 치매 위험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인지 능력, 즉 셈을 계산한다든지 또는 내가 누군지 오늘이 어느 날인지 이런 거를 확인하는 이 인지 능력이 떨어져요. 인지 능력이 떨어져요. 난 돼? 내가 딱 찍지는 않았어요. 제가 최홍림 씨가 기가 솔깃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최홍림 씨 혹시 예. 그 치주 질환이 있으면 땡땡땡땡 질환이 높아진다. 무엇일까요? 치주 질환이 있으면 입안에서 냄새가 난다? 그거잖아, 기본은. 네, 정답은 바로 발기부전입니다. 바로 발기부전입니다. 특히 유명한 대학 인원우 대학 비뇨기과 연구팀이 30, 40대 발기부전 환자 80명, 그다음에 정상인 성기능을 가진 남자 82명을 대상으로 치과 진료 기록을 확인한 분석 결과입니다. 정상 성기능이면서 치주 질환을 가진 환자는 한 23% 정도 평균 수준이었는데요. 발기부전이 있으면서 치주 질환인 환자는 무려 53%나 거의 2배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최홍림 씨처럼 중년 나이로 갈수록 특별히 치아 건강에 정말 유념합니다. 드세요. 전혀 문제 없으십니다. 그냥 앉아 계시면 아무도 의심 안 하거든요. 그냥 앉아 계세요. 최홍림 씨 여기서 역정을 내면 이상해져요. 못 나가요. 진짜 같잖아. 진짜 같아요. 사실 진짜예요. 근데 전문가분들의 설명을 들을수록 좀 놀랍죠. 아니, 지금부터는 우리 치아 건강을 망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작은 자, 먼저 우리가 위아래 치아를 나누게 됐을 때 위에 치아와 아래 치아 보통 4, 4분면으로 나누게 되면 7개씩 4부위로 나눕니다. 네. 그래서 앞니 4개, 송곳니 하나씩, 그리고 작은 어금니 2개, 어금니 2개 이렇게 해서 28개가 있고요. 보통 이렇게 위에 턱과 아래 턱이 아주 대칭을 이루면서 위에 치아가 아래 치아를 감싸는 형태, 제가 좀 더 큰 걸로 보여드릴게요. 네. 네. 이렇게 위에 치아가 아래 치아를 감싸는 형태가 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그 치아의 구조인데요. 충치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첫 번째 그 사인이 치통이 있는 겁니다. 치통이 있는 겁니다. 설명을 드리면 초기 충치인 경우에는 치아 부분에 까만 점이 생깁니다. 뭐지? 약간 치아에 뭔가 까만 게 보이네? 이 상태는 아프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치아의 가장 바깥쪽 부분에 충치가 침투하는 시작점이 생긴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양치질을 잘하게 되면 구멍이 뚫리지 않은 이상 치료하지 않아도 그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방치를 하게 되면 범랑질을 뚫고 들어가서 범랑질 밑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상아질이라고요. 상아질. 상아질은 약간의 가는 관들이 있습니다. 가는 관들이 신경에 닿아 있기 때문에 충치가 상아질까지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약간 단 음식이나 찬 음식을 먹을 때 쉬어. 실이죠. 실입니다. 실인데
거기에 닿으면 아프고 예. 닿지 않으면 안 아픕니다. 예. 그 상태는 약간 진행해서 약간 신경이 가까워진 상태이고 그거보다 더 진행하게 되면 이제 상아지를 지나서 신경까지 충치가 닿은 상태. 이때에는 자발통,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아픕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프고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저희가 그 상태에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난 치료받기 싫다, 아예 뽑겠다 이런 분이 계시거든요. 맞아. 그 상태를 지나가면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라집니다.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라집니다. 뭐지? 다 나았나? 이 상태는 뭐냐면 신경이 다 죽은 거죠. 이미 이제 그 안에 있던 신경이 다 죽어서 그 죽은 신경의 염증 물질, 고름 성분들이 이제 뿌리 끝에 모이면서 잇몸 뼈가 녹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는 이 상태에서는 이제 뿌리 끝 쪽에 염증이 생기면서 이를 이제 쏙 뽑게 되는 거죠. 거의 빠지기도 하잖아요. 마지막에. 그렇죠. 빠지기도 빠질 하고. 정도로. 충치가 그럼 왜 생기느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충치균입니다. 충치균. 두 번째는 충치균이 먹는 당분. 충치균의 먹이.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충치균은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 입안에 충치균이 있습니다. 네. 누구나 다 충치균 입안에 존재하는데요. 갓난아이, 막 태어난 어린아이의 입에는 치아도 없지만 충치균도 없는 겁니다. 만일 이 어린아이를 무균 상태로 키워서 만일 20살이 됐는데 이 친구가 이를 닦지 않고 엄청나게 많이 초콜릿과 사탕을 먹어도 이를 닦지 않아도 이 친구는 충치에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충치균이 없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이제 엄마 아빠가 뽀뽀를 한다거나 먹던 젓가락으로 이제 아이의 배에 넣어준다거나 아니면 뭐 먹던 반찬을 준다거나 심지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귀엽다고 이제 음식물을 씹어서 준다거나 하면 바로 그 시점에 어린아이의 입에 어른의 충치균이 이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을 최대한 늦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충치균들이 먹는 당분이 있습니다. 보통 충치균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 충치균이 뮤탄스균이라는 균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랩토코커스 뮤탄스균이라는 균도 있고 뭐 황색 포도당 구균이라는 균도 있는데 뮤탄스균이 충치균의 대표적인 균입니다. 이 뮤탄스균이 일반적으로 포도당, 포도당을 먹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당분. 당분을 먹는다. 단당류가 뭐 설탕, 밀가루 뭐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네, 예. 설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요즘 시럽류 있잖아요. 우리가 고가당 콘 시럽 같은 이런 시럽류. 그리고 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좀 끈적끈적한 당들이에요. 뭐 또 사탕이라든지 아니면 젤리 같이 좀 입안에 끈적끈적 늘러붙는 것들이 결국은 이 그 범랑질에 들러붙으면서 균이 증식할 수 있는 그 베이스, 그러니까 밑판이 되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균도 들러붙어서 영양분도 먹고 영양분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균이 하는 역할이 산을 배출해요. 당분을 먹고 산을 내보내서 산이 부식을 시키는 겁니다. 치아 범랑질을. 결국은 우리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들, 그렇죠. 부모님께서 익히 네. 들었던 바로 그 식품들, 달리단, 맞습니다. 끈적거리는 그것들이 네. 이 안 좋은 거네요. 그래서 보통 지금 이제 식사하고 나서 양치질을 한 후에도 치아 표면에는 이제 치면 세균막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요. 지금 이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나 계신 분들 손톱으로 치아를 한번 이렇게 긁어보시면 어딘가를 뭔가 약간 하얀 때 같은 게 묻어나오기도 하죠. 이게 바로 치태. 그게 이똥. 이미 네. 이게 이똥. 네, 이게 치면 세균막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바로 구강 내에 있는 세균과 음식물 찌꺼기가 한마디로 믹스가 돼서 치아에 붙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비벼가지고요. 네. 냄새 맡아보면 하지 마세요. 안 좋은 냄새가 나는데 바로 이 플라그, 치태가 이 충치와 잇몸 질환의 원인입니다. 그게 그 세균과 세균의 먹이가 딱 붙어가지고 붙어서 만든 거군요. 치아에 딱 붙어서 말씀하셨던 산을 분비를 시켜서 치아를 썩게 하고 공격하고. 잇몸을 안 좋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플라그를 제거하는 것이, 치태를 제거하는 것이
칫솔질의 목적이고 스케일링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치아가 보통 이제 그 충치 다음에 문제가 되게 되면 또 잇몸 질환이 안 좋게 됐을 때 문제는 바로 일을 해놓지 않는 상태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모형처럼 이제 어금니와 작은 어금니 사이가 있는데 이가 이제 없는 상태가 됐을 때 이게 이제 하나 없다고 해서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이가 하나 없게 되면 주변 부분의 치아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가 없는 부분으로 양쪽에 있는 치아가 쓰러지게 되고요. 위의 치아는 요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치열이 깨지고 균형이 망가지게 되면서 또 이가 하나 없는 쪽으로는 음식물을 씹지 않게 되죠. 왜냐면 잘 씹히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반대쪽으로만 음식물을 씹게 되니까 반대쪽은 턱관절이 문제가 생기고 또 근육이 커지면서 얼굴 비대칭이 오기도 하고요. 음식물이 끼면서 충치와 함께 잇몸 질환이 생기게 되니까 뭐 이 하나 어때? 라는 그 또 방심이 전반적인 큰 문제를 또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아 근데 뜻밖의 이게 앞니인 경우에는 방치할 수가 없으니까 얼른 해놓았는데 그렇죠. 이 어금니 쪽으로는 이렇게 빠진 채로 있는 그런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게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올 수가 네. 있네요. 네, 특히 이렇게 잇몸병이 생기고 또 입속에 세균이 많아지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는 침이 마르고 잘 나오지 않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의 경우에 이제 입이 마르고 그런 건조가 많이 심해지죠. 이런 분들의 경우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침이 하는 역할 중에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 입안을 계속 씻어주는 자정작용이에요. 그리고 항균작용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세균이 입안에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바로 이 침입니다. 그러니까 침을 잘 분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치아 건강에 안 좋아서 침 분비가 안 되면은 이 침 속에는 폭시다제라고 하는 이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그런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침이 나오지 않는 것 자체가 잇몸병이라든지 아니면은 입안의 세균을 증식시키는 거고 이것이 치아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노화까지 촉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니 근데 우리 어릴 때는요 사실 이 빠진 노인들이 참 많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틀니가 나와서 효도하는 기본이 틀니를 해드리는 거였거든요. 맞아요, 옛날에 근데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옛날에 틀니도 하다 보면 헐떡헐떡거려서 웃다가 툭 떨어지고 이런 것도 보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임플란트는 이제 정말 해놓으면 네. 그럼 평생 가는 건지. 근데 또 하는 사람도 봤어요 저는. 그렇죠. 망가져서 다시 하고. 네네. 그렇게 비싼데 그거 평생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약간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임플란트는 영구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하는 일 중에 영구적인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치아가 빠지게 됐을 때 치아가 빠진 부분에 타이타늄 나사로 임플란트를 심고 그 윗부분에 이제 상부 구조물을 올려서 마치 바깥쪽에서 볼 때에는 정상 치아처럼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 시술법이 바로 임플란트인데요. 개발이 돼서 첫 번째 환자를 식립한 것이 1965년입니다. 지금 그 시술 받은 환자가 아직도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5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보고가 지금도 있는데 굉장히 수명이 긴 치료가 맞습니다. 그리고 한 번 식립한 임플란트는 오래가는 치료지만 임플란트 심었다고 해서 방심하고 그 치아를 임플란트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하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수순이고 사람이 하는 일 중에 영구적인 건 없다. 한마디로 영구 없다. 네. 영구 없습니다. 이제 개그 욕심을. 한마디로 네. 아까 그것 좀 해보시고요. 네. 영구 없다. 예. 이리로 앉으세요. 이리로 앉으세요. 잠깐 이쪽 욕심 내시는데. 정말 쏙쏙 들어온다. 아 영구적이지 않다. 영구적이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관리를 해라. 관리를 그럼요. 그러면 역시 치과에 방문을 해서. 그렇죠. 그래서 임플란트 주변에도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임플란트 주변도 스케일링과 같은 도구로 긁어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임플란트 주변은 이 타이타늄 주변을 긁게 되면 상처가 나서 그 상처 부분에 오히려 세균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는 따로 스케일링을 하는 도구가 따로 있습니다. 네. 그런 걸로 깨끗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똑같이 관리를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네. 근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스케일링 하러 갔다가 이제 이 치아 관리를 받다가요. 네네. 거기 원장님께서 잘 때 수면 중에 이렇게 이를 무는 그런 습관이 좀 있는 것 같다고. 근데 진짜 제가 그래서 거울을 보니까 마치 보석 세공해 놓은 것처럼 맨질맨질. 치아가 이렇게 네. 깎여 있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못 느꼈는데. 근데 그런 습관 또는 이제 이를 가는 습관이 있으면 치아 건강에 그것도 이제 악영향을 미치는 거겠죠? 근데 진짜 현대인들이 이게 이를 악무는 경우도 많고 많죠. 그러다 네. 보니까 또 그게 자연스럽게 또 갈게 되는 경우. 그럼요. 예. 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치아는 딱 태어나게 되면 골짜기가 굉장히 잘 발달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계속 우리가 사용하다 보니까 치아가 평평해지면서 거의 맨질맨질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집중하면 이를 악물거나 아니면 잠잘 때 이를 막 바득바득 가는 습관이 있는데 뭐 이렇게 이를 갈게 되면 과격하게 관절의 그 내부도 갈리기 때문에 얼굴에 비대칭이 오기도 하고 약간 목이나 어깨 통증, 두통 또 전신적인 약간 골격의 비대칭도 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참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를 간다. 이게 네. 뭐 어느 정도의 압력으로 갈게 되는 건가요? 그 통계가 좀 나와 있나요? 나와 있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제 힘을 줄 때, 무거운 걸 들 때 입을 벌리고 이렇게 드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네. 무거운 걸 들 때는 이를 악물고 들어야 되고요. 축구 선수가 공을 찰 때에도 입을 벌리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안 들어가지. 그런데 보통 이렇게 힘을 낼 때에는 이를 악물게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악물 때 치아 하나에 가해지는 힘이 80kg. 그러니까 쌀 한 가마니의 힘을 낼 수가 있고요. 세상에. 잠잘 때 무의식적으로 바득바득 갈게 되면 이때는 120kg. 120kg. 그러니까 힘들어. 자신이 낼 수 없는 초인적인 힘을 그 순간에 내는 겁니다. 이를 갈면서. 이렇게 그 이를 갈 때는 정말 저희가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불수의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정말 뭐 원수 만난 것처럼 막 빠드득 가는 사람 있을 때 이렇게 깨워요. 깨워서 야야야. 깨운 다음에 맨정신에 갈아봐라고 하면 못 갑니다. 절대로. 절대로 그렇게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치아가 갈리고 깨지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건 말이죠. 네. 제가 3살 때부터 음식을 먹게 되면은 오른쪽으로만 씹었어요. 그렇군요. 네. 거의 우주의 기운이 이쪽으로만 와가지고 이쪽 씹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한쪽으로만 먹는 것 그래.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 그래서 살찐한다. 한쪽을 먹어서. 그건 우리라고 그래요. 네. 근데 한쪽으로만 식사를 씹는 것도 문제가 있나요? 그럼요. 보통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면 오른 이자비, 왼 이자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먹게 되면 더 맛이 나고 더 잘 씹히고 씹었을 때 통증이 없고 뭔가 씹는 효율이 좋은 부분이 그 어떤 부분인데 이렇게 한쪽으로만 씹게 되게 되면 한쪽의 근육이 점점 커집니다. 보통 우리가 교근, 씹는 근육 중에 가장 큰 것이 요렇게 붙어 있거든요. 요 각과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을 먹을 때 이를 씹게 되면 요 옆머리 부분이 맞아요. 뚝뚝뚝 올라옵니다. 이 근육이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인데 한쪽으로만 씹게 되면 이쪽만 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이 아령을 드는 게 아니라 평생 동안 오른쪽으로만 아령을 들게 되면 이쪽 팔은 이만해지고 여기는 그냥 빼빼하겠죠? 얼굴을 보시면 그렇게 씹으면 오른쪽 얼굴은 커지고 오른쪽 얼굴은 커지고 왼쪽 얼굴은 거울 보는 것 같아요. 보시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양쪽을 보면 뭐 대체적으로 좀 비대칭이라는 거 스스로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유난한 분도 계시고 이 안면 비대칭이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나이가 들면 무너지려니 했는데 이게 이제 치아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보통 일반적인 분들은 비대칭이 있습니다. 비대칭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긴 한데 그게 과도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특히 빠진 이를 수복하지 않거나
아니면 한쪽으로만 씹거나 일을 많이 간다거나 한쪽으로만 턱을 괸다거나 한쪽으로만 누워 잔다거나 그런 게 반복된다고 하면 역시 악관절에 문제가 생기면서 비대칭이 오고요. 이 상태에서는 그쪽에 두통이라든가 아니면 목의 통증 또는 어깨에 문제가 생깁니다. 또 심지어 나아가서 어떤 보고로는 허리나 아니면 고관절 그리고 전신적인 그 신체 밸런스가 무너진다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네. 결국은 전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치아 건강이 좀 필수적이다. 저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네, 그뿐만 아니고요. 황제내경에 보면은 정기가 왕성하면 이도 튼튼하고 신체가 쇠약하면 이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허열이 있으면 이가 흔들린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의학에서도 이 치아를요 장기의 건강과도 연관을 지어서 보기도 했고요. 치아는 골지여다 그래서 뼈와 그 성분이 같다고 보았기 때문에 전신의 뼈 건강을 치아를 관찰해서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튜디오에서요. 과연 우리의 비대칭은 어느 정도일까? 그거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겠습니다. 해주실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네. 그냥 눈으로 보시는 게 아니죠. 아닙니다. 예. 네.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평소 잘못된 치아 관리가 심각한 안면 비대칭을 유발, 각종 암과 치매 발생 위험을 높이고 전신의 건강까지 위협한다. 그렇다면 몸신 가족들의 안면 비대칭 정도는 5대5? 이고요. 왼쪽의 얼굴이 더 크다. 요 광대 부분하고 요 턱 끝이 비대칭입니다. 전반적인 이제 균형을 보게 되는 건데요. 집에서 손쉽게 안면 비대칭을 확인하는 셀프 확인법까지 이건 좀 안 된다. 네, 다 돼요. 네, 하도 많이 해가지고. 잠시 뒤 낱낱이 공개됩니다. 자, 안면 비대칭을 확인할 수 있는 기계에 저희가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 측정하는 것은 또 신혜원 씨 전문가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박수 보내주십시오.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이거 어떤 기계인 거예요? 3차원 입체 스캐너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스캔해서 안면 비대칭의 정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정면과 좌우 3장의 사진을 저희가 스캔을 해서 얼굴 좌우의 그 형태를 볼륨감, 그러니까 부피로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안면 비대칭을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상당히 용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저기 최홍림 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컨셉으로. 굉장히 근데 진짜 생기지는 못했어도 얼굴 형태는. 자, 안경을 이제 벗어 주십시오. 네,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잘생겼는데 말 안 하니까. 잘생겼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됐습니다. 네.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기 내가 5대5? 결과 보실게요. 네? 안경을 벗으니까 이렇게 생기셨구나. 네. 자, 지금 진짜 별 차이 없다. 별로 없다. 왼쪽과 오른쪽에 볼륨 용적이 나오는데 이 차이가 10 이하면 정상 범위이고요. 10 이상이면 비대칭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신기하다. 약간 코가 좀 휘어있는, 코가 약간 이렇게 왼쪽으로 휘어있는 느낌이고 입술 부분도 조금 왼쪽으로 치우치긴 하셨지만 지금 이마나 이제 광대뼈를 볼 때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지금 광대뼈는 8.45ml, 10 이하이고 네. 턱 같은 경우에는 11.3이 지금 오른쪽이 크신데, 네. 오른쪽이 크신데 한번 질겅질겅 씹어보실까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죠. 아니요. 이게 근육인지 뼈인지 한번 보려고요. 씹어보실까요? 네. 씹어보실까요? 네. 혹시 드실 때 오른쪽으로 드시나요? 아니면 특별히 어느 쪽으로 더 선호하는 곳이 있나요? 맞춰보시겠어요? 저는 오른쪽인 것 같아요. 빙고! 빙고! 오! 오른쪽, 맞아. 왜냐면은 한쪽으로 씹게 되면 근육의 그 크기가 딱 다릅니다. 네. 그렇죠. 확실히 이쪽이. 확실히, 네.
약간 오른쪽으로 씹으시는 이유가 있나요? 여기가 편하니까요. 편하니까. 네. 아, 사랑니를 요렇게 뽑았어요. 아 그렇군요. 여기는 안 뽑았기 때문에 하나가 더 많으니까 예, 효율이 좀, 더 좋은 예, 그쵸. 거군요. 예. 아, 그런 것만 골고루 씹으시면 더욱더 균형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정면 촬영 먼저 할 거고요. 위에 카메라 렌즈 봐주실게요. 저희가 오늘 안면 비대칭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 까닭은 치과적인 문제가 안면 비대칭을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이런 골격의 얼굴 골격의 비대칭이 또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수치상으로 화면상으로 정확히 나오니까 그렇죠. 네. 나의 현재를 좀 짐작을 하게 합니다. 끝났습니다. 긴장하시고 심사받는 시국하면 한이 계시네. 아니 난 광 대표가 코보다 더 높게 나올까 봐. 네, 결과 나왔습니다. 네, 자 결과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수치를 보면 지금 그 광대 쪽의 비대칭 정도가 20.51, 왼쪽이 크고 턱도 지금 왼쪽이 23.6ml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왼쪽의 그 광대뼈와 사각턱 부분이 좀 용적이 큰 상황인데 지금 예정 쌤의 얼굴을 3차원 스캔한 거랑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코가 오똑한 느낌이 확실하게 있는 상황이신데 왼쪽을 보게 되면 광대뼈가 좀 더 튀어나온 상황이고 요 부분, 요 사각턱의 교근이 좀 발달해서 좀 튀어나온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식사를 네. 정말 왼쪽으로만 드시지 않나? 이쪽으로요? 네. 저는 오른쪽으로 반대쪽이에요? 먹어요. 네, 근데 아. 왼쪽은 충치가 있었는데 네. 하고는 치과 가기 싫어서 그냥 오른쪽으로만 먹어서 네. 한 2년을 오른쪽으로. 골고루 드시는 거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금 무섭거나 가기 싫으시더라도 네. 한번 가겠습니다. 관리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이 가겠습니다. 듭니다. 네.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용감한 제가 한번 나가볼게요. 이번 씨가 한번 나오시죠. 뭐 애도 셋인데 뭐. 아 긴장된다. 네. 자 왕의 얼굴을 네. 자, 용안을 스캔해 주십시오. 네,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탤런트가 만약에 비대칭이면 감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금. 그렇잖아, 탤런트가. 아유. 비대칭을 극복한 탤런트가 되는 거죠. 네, 촬영 끝나셨습니다. 되셨어요? 네. 자 결과 보실게요. 자,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결과를 함께 보시면서 확인할 텐데 지금 어머. 스캐닝한 어머. 얼굴이고요. 광대 턱 있는 부분을 쪽이. 볼 때는 왼쪽이 34.18ml 큰 거고요. 턱 같은 경우에도 왼쪽 턱의 각이 훨씬 더 발달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턱의 차이는 29.33ml라서 지금 상대적으로 왼쪽의 얼굴이 더 크다. 요 광대 부분하고 요 턱 끝이 비대칭입니다. 생각보다 많네. 혹시 평소에 씹을 때 왼쪽으로 드시나요? 더 왼쪽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 사실은 제가 이렇게 입으로 혼자 이렇게 해봤는데 이쪽이 더 편하게 닿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얼굴을 등고선지도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와 신기하다. 그래서 평가를 저희가 할 때 어느 정도 튀어나왔는지를 이런 식으로 오른쪽보다 왼쪽이 더 높은 겁니다. 이만큼. 요모조모 이모 씨 본인의 얼굴을 이렇게 분석하기 처음이잖아요. 제 얼굴을 이렇게 세밀하게 보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 이게 보내주시면 안 되나요? 집에서 좀. 예. 네. 자 근데 또 이걸 더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는 운동법 잠시 후에 그럼요. 제가 한번 있습니까?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저희가 안면 비대칭을 확인해봤는데 아마 많은 분들 그러실 거예요. 그냥 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 있죠? 있습니다. 네.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거울을 볼 때 너무 어떤 특정 부위를 뚫어져라. 내 눈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이제 균형을 보게 되는 건데요. 먼저 이 거울을 보면서 그 윙크를 할 수 있는가. 내가 이렇게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따로. 오른쪽, 왼쪽. 네, 됩니다. 다 돼요? 네, 다 돼요. 네,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눈썹을 올려보는 것. 오른쪽 눈썹을 올리고. 어머. 왼쪽 눈썹을 올리고. 그게 돼요? 네, 왔다 갔다. 이건 좀 안 된다. 동시에 올라가는데. 동시에 올라가요. 동시에 올리기도 하고 오른쪽만 올리기도 하고 왼쪽만 올리기도 하고 이런 식의 이제 근육이 잘 움직이는지를 네. 확인해 보는 겁니다. 아니 유난히 또 오른쪽 왼쪽 눈썹을 잘 움직이는데 눈썹은 어떠세요? 최웅림 씨 돼요? 눈쪽은 양쪽만 그냥 계속 올라가요. 아니 눈을 감으면 한쪽은 안 올라가네 나는. 한쪽은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힘이 들어가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제 내가 이 이마 부분에 어떤 근육이 한쪽은 움직이고 한쪽은 약간 움직이지 않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비대칭이 되는 거고 그렇죠, 네. 눈도 윙크를 한쪽만 하고 근데 한쪽은 조금 불편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다면 네. 약간 비대칭일 가능성이 있다. 네, 어떤 분은 이제 한쪽 그 윙크가 안 돼서 윙크를 하는 게 아니라 막 얼굴을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네, 그거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활짝 웃을 때. 활짝 웃을 때 이제 씩 웃을 때 이제 이가 얼마만큼 몇 개가 보이는지. 근데 이게 양쪽이 똑같은 개수의 치아가 그렇죠, 보여야 된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같은 치아의 개수가 보여야지 자, 얼굴이 틀어지지 않는 기분 겁니다. 좋게 한번 웃으면서 네. 거울을 볼까요? 보실까요? 다 보인다 다 보여. 더 가리세요. 다섯, 여섯, 치아가 일곱, 나오는 여덟, 미소. 아홉, 열. 그렇죠? 예. 6개. 난 6개 다 보이는데? 그래요? 해보세요. 오! 그러네. 굉장히. 아니 그렇게 안 웃잖아요 평소에. 다 보여. 그렇게 웃어요. 세 번째는요. 이제 내가 정말 틀어지지 않았나를 보는 건데요. 눈썹 사이, 우리의 눈 가운데, 눈동자의 가운데, 코끝, 인중, 윗입술, 아랫입술, 아래 턱끝을 잇는 선을, 가상선을 만들고 위의 치아의 사이와 아래 치아의 사이가 일치하면 정확한 기준이 맞는 겁니다. 무심코 이를 다물었을 때 약간 틀어진 경우에서는 그 선이 일직선이 되지 않는 거죠. 네. 신기하다. 나 다르다. 나는 이가 틀어졌어.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 정도만 이제 걸린다고 해도 약간 내가 얼굴이 비대칭 증상이 있구나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 과연 이 비대칭이 왜 왔을까? 내가 정말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비대칭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치주 질환이나 악관절 질환 때문에 비대칭이 더 심화되는 것은 아닌가를 여러분들 항상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안면 비대칭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조금 더 자주 거울을 보고 네. 내 얼굴의 상태가 어떠한지 좌우를 한번 잘 살피는 게 좀 필요하겠고요. 안면 비대칭이 오기 전에 사실 턱 관절에 지금 이상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떤 무리가 가는 어떤 동작을 하는 건 아닌지 이걸 좀 살펴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네. 턱 관절에 대한 이상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하는 전통적인 치과에서 진단하는 방법을 한번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손가락을 세워서요. 이 지문, 손가락의 지문 부분을 앞쪽으로 향하게 하고 귀 구멍에 집어넣습니다. 네, 이렇게 들리십니까? 안 들리시죠? 네, 안 들리시죠? 네. 네. 얼만큼을 집어넣어요? 다 집어넣어요. 손가락을 집어넣고 앞쪽으로 당기는 겁니다. 네. 앞쪽으로 당기게 됐을 때 이 지문 부분이 만져지는 부위가 어디냐면요. 악관절의 머리 부분의 뒷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절을 만질 수 있는 거예요. 네, 악관절을. 이렇게 싹 누르시면서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하면 관절이 움직이는 걸 느낄 수가 딱딱 있어요. 걸려요. 네네. 걸리죠. 걸려요. 예. 근데 딱딱 걸리면 그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어머, 진짜요? 그러니까 걸리는 부분이 있고 걸려요. 양쪽의 느낌이 달라요. 달라요. 왜 달라요? 그럼 이게 오른쪽 왼쪽의 관절이 다른 겁니다.
오른쪽 왼쪽의 관절이 다른 겁니다. 아, 그럼 이미 이제 약간의 변화가 있는 거죠. 있다. 걸리지 않아? 그런데 걸리는데? 그렇지. 다 걸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오른쪽은 안 걸리고 왼쪽은 걸립니다. 저도 그러니까 왼쪽에. 관절이 달라진 건데 이 상태에서 모래를 비비는 소리. 네, 맞아요. 네. 서걱서걱. 그리고 아니면 계란 껍데기를 막 부시는 소리가 난다라고 하게 되면 이미 디스크가 구멍이 뚫려서 뼈와 뼈끼리 갈리고 있기 때문에 관절 내에 뭔가의 그 뼈 조각 같은 게 있는 경우에 이런 느낌이 납니다. 두 번째로는 요 손을 좀 펴서 이 관절의 부분에다가 대고요. 요 정도. 요 정도만 이렇게 입을 벌릴 때 같이 벌어지는지를 확인하고요. 네. 요 상태에서 같이 벌어지는데 소리가 난다. 그럼 약간 좀 증상이 심하신 거고. 요러다가 입을 벌릴 때 하다가 할 때 양쪽이 같이 빠지는지. 같이 빠지지 않게 되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먼저 빠지게 되면 덜컥하고 빠집니다. 네. 그러면 그쪽에 뭔가의 관절에 걸림이 있는 겁니다. 느껴지세요? 뭔가 약간 떨컥하는 느낌 같아요. 한쪽이 먼저 똑같지 않고요. 그리고 이혜정 근데 저는 약간 모래 소리가. 아까 말씀하신 모래 같은 소리 나요. 최홍님 씨는 저는 오른쪽이에요. 역시 예. 저희가 언제 이렇게 턱관절에 집중해서 맞아요. 내 몸을 살핀 적이 없잖아요. 네네. 근데 진짜 여기 있고 여기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새삼스럽게 저희가 느끼게 됩니다. 평상시 혹시 턱관절 불편하셨던 분은 안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하품을 크게 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너무 피곤해서 한번 하는데 이게 빠지는 거야 진짜로. 네네. 아니 하품하다가 그런 건 괜찮죠. 저는 아이한테 소리를 꽉 질렀는데 정말 턱이 뚝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치과에 갔었죠. 네네. 그때 선생님이 소리만 지르지 말라고 지금 당장 뭐 치료를 하거나 약을 먹거나 그럴 건 아닌데 이게 한 번 그렇게 되면 자꾸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때 문제가 심각하다고. 질러도? 그런데 뭐 소리 안 지르게 되나요? 네. 이게 일상생활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싶습니다. 그럼요. 예. 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겪을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빠지게 되면 약간 이렇게 습관적으로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주의하셔야 되는데 악관절을 어떻게 좀 뭐 운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운동법을 조금 준비해 왔습니다. 턱관절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네네. 관심을 기울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시작을 해볼까요? 턱관절 강화 운동법은 한마디로 힘을 주되 길이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길이는 그대로 두되 턱의 주변에 이제 근육들, 또 혀의 근육들 같은 걸 움직여서 한마디로 움직임을 바르게 잡아주는 교정법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비대칭이나 골격의 문제들을 조금 근육의 힘으로 바로잡아주는 건데요.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첫 번째로 혀의 위치입니다. 혀의 위치. 따라서 혀의 위치를 아무 쪽에도 힘을 주지 않는 안정화 위치에 둬야 되는데 먼저 우리 입천장의 앞부분, 그러니까 앞치아의 바로 뒷부분이 있습니다. 혀로 대보면 거기 부분이 약간 좀 이렇게 단단하면서도 오돌토돌한 부분이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혀로 이 소리를 내려고 하면 밀폐가 되면서 그 소리가 나는데 그때 위치하는 혀의 위치. 네. 약간 오돌토돌한 그 부위. 그 부위에 혀를 대고 이때 혀는 치아와 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입을 살짝 다무는데, 입술을 다무는데 치아는 떠 있습니다. 코로 숨을 쉬면서 편안하게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혀의 안정화 상태입니다. 평상시에 있을 때 혀는 치아와 닿는 것이 아닙니다. 치아로 미는 것이 아니에요. 치아를 미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상태가 저희가 말씀드리는 혀의 안정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턱관절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 힘을 막 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 상태에서 혀를 천장에 대고 입을 벌려줍니다. 입을 벌릴 때 혀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혀가 떨어지지 않을 정도만 벌립니다. 혀는 붙어 있습니다. 불편하다. 이 상태로 입을 벌린 다음에
6초 동안 기다렸다가 다물고 다시 6초 동안 다물고. 이게 어떤 운동이냐면요. 문이 열리는데요. 문을 확 열게 되면 문이 확 어긋나니까 문고리에다가 끈을 묶어서 고장나지 않을 때까지만 여는 겁니다. 이 혀의 위치, 혀가 붙어 있는 게 마치 문고리에 묶어놓은 끈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할 때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그 범위까지만 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는 걸 너무 여기까지만. 크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세 번째로는 손을 턱 끝에 대고요. 턱을 잡습니다, 이렇게. 네. 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안정화 위치에 놓고요. 이때 턱에 힘을 주는데 턱을 오른쪽으로 움직이려고 할 때는 두 손가락을 왼쪽 방향으로 힘을 줘서 못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네. 턱은 움직이지 않되 그 길이에서 근육에 힘만 주는 겁니다. 이 방법을 쓰시게 되면 얼굴의 비대칭이라든가 근육의 어떤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턱 관절을 강화하는 운동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먼저 혀를 위쪽 앞니의 뒤 입천장에서 오돌토돌하게 느껴지는 곳에 대는데요. 이것이 바로 혀의 안정화 위치. 혀를 안정화 위치에 두고 입을 다문 상태에서 코로 편하게 숨을 쉬어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턱 관절 운동을 해볼까요? 혀를 안정화 위치에 둔 채 입을 6초간 벌렸다 6초간 다물기를 반복합니다. 이번엔 턱 관절의 근육을 바로잡는 운동입니다. 역시 혀를 안정화 위치에 두고요. 양손으로 턱을 잡습니다. 턱을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는 손을 반대편인 왼쪽으로 움직여 턱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합니다. 반대로 턱을 왼쪽으로 움직일 때는 손을 오른쪽으로 움직여주세요. 간단한 운동법으로 턱 관절 건강을 지켜보세요. 자, 이 귀한 치아, 정말 귀하다는 생각이 귀하죠. 드는데 네. 이 귀한 치아를 사실은 이제 100세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치아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 쓰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먹고 아무것도 씹지 않고 그냥 두는 것. 안 쓰는 게 좋은데 솔직히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평상시에 잘 유지하고 또 보호하고 청소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더 나빠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정기적인 검진 스케일링입니다. 치아에 붙어있는 이 치태 그리고 돌처럼 붙어있는 치석을 떼어내는 행위가 바로 스케일링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양치질을 잘해도 그 치석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이건 치과에 와서 그 초음파 기계를 통해서 떼어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독소를 뿜어내는 치석이 많이 있게 되면 잇몸 뼈가 내려가면서 잇몸 주변에 염증이 생기고 치아가 흔들흔들하다가 빠지게 되니까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통해서 안 좋은 것들을 제거해야지만 우리 치아가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스케일링은 어느 정도 주기로 받아주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추석 때와 설날 때 한 번씩. 1년에 2번. 쉴 텐데요, 그때? 네. 그러니까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미국의 버지니아 대학의 연구진이 1년에 2번 이상 스케일링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을 비교해봤더니 하는 사람들은 겨울철 폐렴에 걸릴 확률을 87%나 줄일 수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말이죠. 네. 이 스케일링 비용이 또 어느 정도 가는지 그걸 잘 모르겠다. 그렇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스케일링. 1년에 한 번 혜택이 돌아오는데요. 이렇게 받게 되면 본인 부담금이 13,000원 정도를 내시게 되면
스케일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험이 적용이 안 될 때에는 뭐 6만 원 이렇게 비용이 발생했는데 이제는 1년에 한 번 적용이 되니까 꼭 잊지 마시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건강하게 치아를 관리하는 방법. 이 100세 시대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인가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 우리가 잘 못하는 방법 바로 양치질입니다. 양치질. 너무 힘들어. 오늘 여러분께 잇몸 강화 양치질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양치 타임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아니, 정말 중요하죠. 하루에 몇 번씩 중요하죠. 하는데. 네, 그럼요. 한번 실제로 양치질을 해볼까 봐요. 아니, 왜냐하면 그 최웅림 씨가 보니까 뭐 대충 하시고 이렇게 각을 하고 이런 정도로 만족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 최웅림 씨 한번 해보시고요. 하여튼 인생을 대충 사는 사람을 모셔서 한번 권진영 시범을. 씨 한번 우리 해볼까요?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가서 한번 멋있게 닦아봐. 예. 먼저 그러면 평소에 닦으시던 방법으로 한번. 제가 평소에 닦는 평소에 방법. 어떻게 닦으시는지. 저는 두 가지를 합니다. 네. 짜고 살겠다 정말. 보통 그렇게 남자 보통 그러지 않아요?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요? 그렇게 안 해요. 먼저 시를 하고 이제 이거 하죠. 먼저 쉬려고. 하나씩 차근차근. 남자다워요. 벌써 피나. 끝. 저는 되게 빨라요. 엄청 빠르네요. 네, 되게 빨라 진짜. 저는 그렇게 막 오래 칫솔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썼어요. 그래요? 빨라요. 치아는 이제 세로로 배열돼 있기 때문에 요 사이에 있는 치아에 있는 음식물을 빼려고 하면 위아래로 쓸어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양치질할 때 이런 식으로 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리가 나게 되면 요 사이는 안 닦이는 거예요. 시범을 보일게. 이 안여자 한번 보고 제가 했던 건데 스스로. 네, 저요? 응. 형 여기서부터 이렇게 합니다. 오. 이렇게 좋아. 이렇게 앞으로 와서 좋아요. 이쪽에 이렇게 갖고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오. 이렇게 오고 그렇게 하지 마. 진짜 원래대로 하는 거. 이렇게 하고 물로 각을 확 하고 혀글 게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혀도 긁어. 그러니까 보니까 치아가 깨끗해요. 예, 깨끗하고 어금니에도 치료받은 게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꼼꼼하고요. 예. 일단 요거는 이걸 딱 넣을 때 이렇게 들고서 딱 넣을 때 이렇게 들고서 여기 묻어갖고 이렇게 갖고 여유를 가져. 그렇죠. 좋아요. 생각보다 깔끔하신데요? 좋아. 이 손놀림. 좋아. 스냅 좋아요. 너무 오래 닦는다 이거. 아니야. 손은 가만히 있고 머리가 움직이는 거야. 구해와 좋아. 그렇죠. 수돗물 틀어놨어요. 여기를 이걸 닦아서 여기를 이걸 닦아서 그래 나도 그래. 모든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아. 우리는 여기 거품 떨어져. 이걸 이렇게 하고 그리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력이 세고 이렇게 웃겼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두 번째는 여러분께 양치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잇몸 강화 양치법인데요. 양치질의 포인트는 모든 치아의 모든 면을 닦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각자 닦으실 때 패턴을 정하시는 게 중요한데 제 패턴을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제 양치를 시작할 때 먼저 오른쪽부터 시작합니다. 오른쪽부터 시작을 할 때 오른쪽 뺨 쪽부터 닦아요. 오른쪽 뺨 쪽부터 위아래를 같이 닦습니다. 네. 이제 칫솔을 돌려서 이제 앞치아를 닦습니다. 앞치아를 앞치아를 닦고 이제 칫솔을 돌려서 왼쪽으로 넘어갑니다. 왼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를 닦고 입을 쫙 벌려서 이 상태에서 이 안쪽을 이렇게 해서 쭉 닦아오고 빠지는 데 없이. 빠지는 데 자, 없이. 눈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하나 자 닦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씹는 면 쪽을 닦습니다. 그렇게 닦아주는구나. 씹는 면 쪽을 닦아서 위를 끝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칫솔을 내려서 역시 마찬가지로
안쪽을 닦고 앞쪽 부분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모를 세워서 닦고 요 안쪽 부분을 닦은 다음에 이제 씻는 쪽을 다 닦게 돼서 결국에는 이제 한 바퀴 삥 도는 건데요. 네. 방법은 여러분들 원하시는 패턴을 정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잇몸 마사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칫솔로 양치질을 할 때 보통 이 칫솔의 끝이 요새는 이제 미세모라고 나와 있거든요. 칫솔의 끝이 딱 잘려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끝부분이 날카롭게 돼 있어서 이 칫솔을 잇몸과 치아 사이에 대게 되면 밀려 들어가면서 치아와 잇몸 사이에 이 간격으로 칫솔모가 들어갑니다. 그런 상태에서 쓸어 올리듯이 닦는 겁니다. 안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의 잇몸에는 칫솔모를 대고 약간 회전시키면서 그 부분 10번 정도 닦아주면서 그 부분을 마사지를 해주는 겁니다. 칫솔모로. 일반적으로는 그 부위가 아프면은 더 양치질을 고기를 건너뛰거나 좀 해야 조심하는 됩니다.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부드럽게라도 그렇죠.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군요. 오히려 피가 난다고 해서 피가 난다. 피나. 닦지 말아야지. 절대 안 됩니다. 그 부분을 더 닦아야 됩니다. 네. 만질 수가 없다라고 하면 오히려 치과에 가서 그 부분을 마취 주사를 맞고라도 그 문제가 있는 부분을 깨끗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걸 그렇게 힘들게 꼭 굳이 뭐 불편하게 막 이거를 해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있습니다. 왜요? 생각이 들어요. 있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예. 가글로만은 그 플라그가 제거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가글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은 구강 내에 있는 세균을 죽일 수 있다, 살균시키거나 없앨 수 있다는 건데 치태와 치석은 물리적으로 제거해야 됩니다. 네. 치아에 부착이 돼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닦아내지 않는 이상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네. 제가 혀 닦는 방법도 알려드릴 텐데. 아, 혀를 빼놓으면 안 되죠. 그럼요. 자, 그럼 그것도 좀 제대로 알려주십시오. 입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10명 중에 8명 정도는 혀를 안 닦아서 냄새가 납니다. 혀를 메롱했을 때 혀가 하얀 분들이 있거든요. 혀에 설태라고 그 플라그, 치태가 혀에 쫙 깔려 있는 게 설태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 상황에서 담배와 함께 커피를 먹게 되면 혀가 초록색이 되거나 혀가 갈색이 되게 되는데 어때요? 뭐 그렇게 심한 편 아니세요. 네. 괜찮으신데요? 그렇다고 네, 혀까지 괜찮아. 내밀고 야단이. 아니 근데 혀를 그렇게 잘 닦고는 싶은데 사실 한 5번 왔다 갔다 하면 입덧하게 되잖아. 안에까지 닦으려면. 예. 방법도 그러다 좀 보니까. 알려주세요. 제가 만든 방법이 있습니다. 김영규 몸신이 제안하는 헛구역질 없이 혀 닦는 법. 잠시 후를 기대해 주세요. 그거 제대로 하는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예. 제가 만든 방법이 있습니다. 왼손이나 다른 손가락을 약간 좀 이렇게 희생을 시켜야 되는데 혀를 닦으면서 손가락을 혀 끝에 대는 겁니다. 혀 끝에 대고 그러면 구역질 안 해요? 네. 오, 확실히 줄어들게 됩니다. 네, 뭐 이론적인 배경이 있나요? 이론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론적으로는 게이트 컨트롤 시어리라고 하는데요. 뭐 주사를 놓을 때 우리가 엉덩이에 주사를 놓을 때 탁탁탁탁탁 친 다음에 탁탁 친 다음에 탁 놓잖아요. 이 이유가 그 엉덩이를 탁탁탁 치는 그 촉감이 뇌로 올라가면서 약간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예요. 감각신경에 혼동이 옵니다. 그렇다면 혀를 대주면? 혀를 닦을 때 이제 손가락만 대고 안쪽을 닦게 되면 혀 끝이 손가락으로 약간 자극이 됩니다. 자극이 되면서 안쪽을 닦을 때 감각이 분산이 되면서 구역질이 확실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게 몇 그렇죠. 번이나 해주면 될까요? 그냥 본인이 만족할 때까지고 그리고 그리고 하얀색 뭐 옆도 좀 해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도 좋고 네. 하얀색 설태가 없어질 때까지 하는 게 맞고요. 네. 약간 칫솔모가 단단한 경우에는 혀에서 피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혀를 닦는 전용 브러쉬가 따로 있습니다. 뭐 텅 스크레이퍼나 아니면 텅 브러쉬라고 나오는데 약간 칫솔이 좀 더 부드럽고 혹은 실리콘으로 만들어져 네. 있어서 이 혀에 있는 긁어내는. 그 때를 긁어내는 게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닦으면 되겠습니다. 네. 이 평상시에 이 혀를 닦아내면서 혀를 자세히 관찰하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혀의 모양이라든지 색깔, 그다음에 설태를 보고 건강을 측정할 수가 있는데요. 정상 사람들은 하얀 태가 얇게 끼는 것이 정상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란 태가 두껍게 낀다는 것은 몸에 열이 있거나 중풍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고 봤고요. 면역력이 극도로 약해지면은 거기에 검은 태가 낀다든지 장이 약하고 물음변을 자주 보는 사람들은 흰 태가 두껍게 낀다든지 이런 설태의 변화가 있으니까 혀의 관리가 내 전신 건강의 관리가 된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자세히 혀를 관찰하시는 것이 건강에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치아 건강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힘드셨죠? 지금 내내 재미있고 네. 힘도 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혹시 빠진 정보가 있으면 덧붙여 주시고 이 시간 네. 함께한 소감 좀 알겠습니다. 해주세요. 양치질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양치질을 하고 나서 양치질을 할 때 한 번, 두 번 헹궈내는 것이 아니라 10번 헹궈내십시오. 치약 성분이 입에 남지 않도록 헹궈내시는 게 좋고 우리의 치아는 다른 누구도 아닌 본인만이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치과 의사를 만나도 여러분들의 치아 건강을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치아는 여러분의 것이다 생각하시고 양치질을 잘하시고 건강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제가 나는 몸신이다 처음 출연을 했는데 다음번에는 좀 더 이렇게 제가 편하게 나와서 이런 느낌으로 이쪽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건강한 치아를 통해서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야겠습니다. 저희 오늘 나는 몸신이다 외치면서 마무리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우리나라에서만 연간 5만 명의 사람들이 급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질환에 대한 인지도가 워낙 낮아서 심각성을 알고 계시는 분도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도 언제든지 부정맥이 와서 급사에 이를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심장은 1분에 60회에서 100회까지 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느린 게 아니고 3초에서 5초 정도 계속 심장이 아예 서버리면 급사가 오고 돌아가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100회가 넘으면 그때 이제 혈전이 생기고 머리 쪽으로 나가면 뇌경색이 온다든가 힘이 빠지면서 얼굴이 창백해지고 곧 죽을 것 같다는 느낌. 처음으로 눈 뜬 게 3일 정도 후였던 것 같아요. 아이고 진짜. 부정맥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방실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제 집사람하고 운영하는 식당이었어. 이것도 해봐야겠더라고요.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 파실 때는 꼭 저희한테 로얄티 이렇게 떼주는 거. 식당에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여성 골반 근육 강화기 베리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엔지캠 생명과학에서 면역 조절 록피드를, 동아일보사에서 나는 몸신이다 책을 드립니다.